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예상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이 또다시 투심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시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도 모두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향한 압박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의 중국 공장에도 미국산 장비 반입을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반도체주 향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금 가격이 3,600달러마저 돌파한 상태죠.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금의 슈퍼사이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우지수는 0.55% 하락하면서 45,00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S&P 500 지수도 0.69% 하락하면서 6,400 초반까지 밀려났고 나스닥 지수도 0.82%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양쪽에서 이슈가 조금 나왔는데요. 우선 국채 금리는 지금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강세를 나타내는 중인데요.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4.97%를 찍으면서 5%를 넘길 뻔도 했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국채 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한 중인데요. 지금 영국 파운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나타낸 중이죠. 영국은 재정 쪽 우려, 그리고 일본은 이 전국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 인덱스 지금 98.33까지 올라섰고요. 여기에 환율에서 원달러율은 1,395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주요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뒤집기, 지금 미국 우주사령부를 엘라바마 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앞서 바이든 정권 때는 미국 우주사령부가 콜로라도 쪽에 있었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콜로라도는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엘라바마 쪽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죠. 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됐을 때 엘라바마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 쪽에서 이제 엘라바마 쪽으로 옮기면서 다시 한번 바이든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자,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48.7로 집계되면서 6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은 신규 주문은 늘었지만 생산 쪽은 하락한 상황이고요.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금 가격입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에 대한 목표가를 4,000달러까지 올려 잡았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 3,600달러마저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밤사이 로젠버그 리서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4,000달러를 찍게 될 걸로 전망 중인데요. 자, 금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어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은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을 움직였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뉴스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100과 함께 H200에 대한 공급이 제약적이다라는 루머
루머성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를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뉴스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잠시 뒤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테슬라는 1%대 낙폭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행인 소식이 장을 마감하고 나서 나왔는데요.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였죠.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단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어떤 혐의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글이 여러 가지 기기에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돈을 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다른 기업들은 이걸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도록 돈을 쓰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효력은 6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니 이 뉴스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오늘의 애프터마켓 그리고 내일의 장중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엿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핀비즈맵 상황입니다. 왼쪽 위편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하락을 면치 못했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좀 밀리면서 지수의 낙폭도 다시 한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논란, 이게 위법에 대한 판결이 유지가 되면서 항소가 약간 기각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때문에 M7 기업들 위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이슈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기업 단으로 종목 단으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의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9%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하락장 속에서도 섹터별로 보면 살짝의 살아남은 기업단들이 있었습니다. 달러트리부터 월마트, 랄프로렌까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소매업체 단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고요. 또 일부 제약주,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음식료 안에서의 일부 강세장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해당 소식 체크하러 가보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다. 사실 이 뉴스는 금요일장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11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이 이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4명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 항소가 기각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느냐, 어떤 근거로 이게 위법이 되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긴급이다. 지금 현재 국가 상태가 긴급 재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급 권한이라는 명목 하에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긴급 권한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라고 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를 가지고 왔는데요. 관세를 폐지한다면 이건 국가의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남기는 모습입니다. 정말 격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풀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가게 될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놨던 수입 관세, 상호 관세가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좀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물론 지금도 초반이긴 합니다만 1월 초반에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이 불안에 떨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자 오늘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다른 뉴스가 나오더라도 다른 시기일 때 같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 현 시점 좀 낮아져 있는 퍼센테이지긴 하지만 이게 만약 없어진다면 관세 수입을 다시 한번 환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조금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그로써 채권과 함께 금, 은 값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앞서 체크를 해보셨죠. 특히 미국채 30년물은 7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뉴스를 우리 호랑이 전문가님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세우러 가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관세랑 외교랑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항소법원이 이제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불법 판결을 네, 내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강력한 반발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법원에 항고했다라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뭐 앞으로 이제 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얘기까지도 네.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미국 어떤 연방 내용일까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LA 네. 시위대에 대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해서 과연 미국이 이제 삼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재정립을 하는 기회가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베센트 장관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뭐 최대 50% 관세를 5개월 동안 부과하는 플랜 B가 준비돼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패소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관세 수입을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맞죠. 경우에 되게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더 하면서요.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재촉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하이 경제 정상회의인가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그렇죠. SCO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그게 되면서 뭐 러시아, 중국이 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가 참석하면서 네. 인도도 지금 또 급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우려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그 휴전이 불발되면서 지금 또 오히려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우주사령부 본부를 그동안 콜로라도에 두었는데 이거를 알래바마로 이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3만 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거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더 유치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단속된 마약은 주로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건강 이상설이 페이크 뉴스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기자회견이 뭐 우리 시간으로 아마 4시, 5시경까지 지속된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로 기자회견 관련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밤사이 제조업 지표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네. ISM 제조업 지표 어떻게 보셨죠? 네, 이게 지금 좀 혼란된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혼란됐다는 게 이제 좀 혼조됐다, 네, 섞였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이게 그 8월달 ISM 제조업 PMI 지수는 48.7이 나왔는데요. 네. 6개월 연속 위축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0 아래면 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주문이 51.4인데 이거는 6개월 만에 확장 전환이 된 거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생산은 47.8이고요. 계속 위축으로 전환이 됐고 고용도 지금 43.8로 7개월 연속 위축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또 63.7로 원자재 가격이 11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네. 철강, 알미늄,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상승 속도가 7월 대비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들은 신규 채용보다는 인력 감축이나 기존 인력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8월달 S&P 글로벌 PMI 지수를 보면 여기선 또 잘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53.0으로 나와서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2022년 5월 이후에 최고치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혼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네. 생산량이 급증했고 신규 주문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고용 확대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관세로 인한 원자재 비용, 그다음에 판매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SEO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주요 발언들 짚어주시죠. 네, 중국은 이제 사실 미국이 너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 경제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먼저 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수출을 했고 동시에 러시아와 원유 또 무기 거래까지도 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그렇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인도는 과거 관세를 제로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라고 일축해 버렸는데 뭐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런 네,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도에 대해서 기존의 상호 관세 25%에다 추가 관세 25%를 해서 50%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걸 트럼프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인도는 보복 관세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인도는 사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예. 최근에 파키스탄과 또 분쟁이 나타났었죠. 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듯한 또 발언을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 데이터상으로 보면 네. 2024년도에 인도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 6.2% 관세를 부과한 반면에 미국은 인도 상품에 대해서 2.4% 관세를 부과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공정 사례를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고요. 또 할리 데이비슨 잘 아실 텐데요.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도 인도에서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바람에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하는 수밖에 네. 없었다라는 사례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조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발언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네. 거고요. 그 근거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거고 될 거고 견조한 기업 실적이 초기 경기 사이클을 밀어 올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소형주하고 금리 민감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큰 충격이 없는 네. 약한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더 좋아졌죠.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최근에 CTA 추세 추종 펀드들이 8월 한 달간 미국 주식을 126억 달러 규모를 크게 매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보유 비중이 역사적으로 최대치에 와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 거의 100% 꽉 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 이 물량들이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UBS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데도 헤지 펀드들은 방어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시에 매도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빅테크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밤새 이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지금 한 4거래일째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엔비디아는 알리바바 칩 그 테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네. 대체 테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두 개 고객사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나온 적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A와 B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A 고객에는 23%, B의 고객에는 16% 이게 특정 한 개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9%를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14%, 11%에서 28%였는데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자본 지출을 축소했을 경우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AI 산업이 침체될 경우에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는데 그렇죠. 하락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보통은. 그래서 또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H100이라든지 H200 칩 같은 경우 GPU 같은 경우가 공급 부족이었거나 매진되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건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웨드부시는 향후 5조 달러 시총을 기록할 것이다 또 얘기를 했고요. 뉴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2030년 내에 1조 달러를 창출한 매출 1조 달러를 창출한 첫 번째 기업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십자형 양봉이 나왔는데요. 네. 주봉에서 보신다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흐름이 많이 그 극과 극으로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알리바바 칩 쇼크로 인해서 네. 역시 하락이 나온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더 고급 사양 칩으로 인해서 블랙웰로 올라가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네.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이슈 체크해봤고요. 빅테크 쪽에서 오늘은 알파벳이 지금 시간 외에 주가 흐름이 상당하거든요. 네. 한 8% 폭등 중인데 어떤 내용이죠? 유럽연합에서 구글 광고 기술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 그래서 네. 벌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온라인 검색 독점에 대해서 판사가 비공개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나오면서 좀 핵심적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외에서 애프터마켓에서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네. 양봉이 하나 딱 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시간외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이제 구글 검색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상승 또한 우호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6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마 애플의 상승도 이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이슈로 또 넘어가서 울타뷰티가 밤사이에 또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 있었죠? 예, 울타뷰티는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최대 뷰티 소매 업체인데 지금 메이크업하고 스킨케어 브랜드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재고 손실이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연간 매출이나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매출이 잘 나왔죠. 매출액이 27억 8,846만 달러,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이 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실적 발표 전에 장대 음봉을 맞은 것을 이제 하루 만에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는
지금 574달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JP 모건에서는 600달러, 그 에버코어에서는 640달러, TD코엔에서는 6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가의 평가도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를 오랜만에 들고 오셨는데 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그동안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거품론 얘기, AI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이라든지 전력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네.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최근에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수시 공모 예정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이제 달에다가 100kW급 소형 핵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MR 경우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 이런 쪽이 돋보인다라는 거고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77M와트에 대한 소형 원자력 설계에 대해서 예정보다 앞서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매출액이 810만 달러로 해서 505% 급증했고요. 영업이익도 6.9%. 그래서 실적이 호전된 걸로 나왔는데 그동안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3달러 고점을 찍고 40달러 밑으로 갔었는데 지금 37달러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원전 관련주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조정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했던 만큼 슬슬 진입 기회를 찾아봐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